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짤막한 방송 한 편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년에 있을 이제 중간선거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50년 먹이지 이야기를 꺼냈는데 미국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블랙락의 노예화 플랜이다. AI 버블, 부동산 버블, 그런데 미국 청년층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민자 이슈, 앱스타인 파일, 이런 내용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베네수엘라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국민 방위군 이런 것을 조직해서 있을지 모르는 트럼프 공격에 대비한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미국은 강하기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가 이런 노력을 하더라도 만약에 공격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나라를 단숨에 굴복시키는 것은 힘들죠. 그리고 미국은 그것을 하기 위한 충분한 병력이나 이런 군사 자원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무모한 공격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게 되면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이제 지원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어떤 세력들이 또 돈을 빼돌려서 미국이 지원한 거금을 빼돌려서 이렇게 숨겨두고 있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크라이나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 딱 감시하고 있다가 명령해서 한 겁니다. 여기 가면은 이제 연준에서 찍힌 이 바코드 이것도 뜯지 않은 채로 이제 그대로 이제 빼돌려져 있죠. 미국은 이 돈이 아마 용병들이 내린 군인들 월급으로 들어가게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이 되었는데 이 돈이 그대로 이제 빠져나간 거죠. 많이 빠져나가서 지금 모나코 이런 데 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이제 나카다이 다츠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이제 영화에 나왔습니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유명한 영화 란 이런 데 나왔죠. 그런데 그 중에 또 한편 명작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하라키리. 운명의 검도 이제 명작인데 이 하라키리는 일본의 어떤 사무라이 정신 그리고 무사도 이것을 냉혹하게 비판한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무사도 정신 이런 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라이 어쩌고 이러면서 이제 위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것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봉건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툴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썩고 부패하고 위선적인 그런 것으로 이제 가득한 겁니다. 인간의 생명 그리고 젊은이의 삶을 아주 이제 가볍게 여기는 일본의 당시 이제 어떤 봉건적 지배 질서 이것을 비극적으로 이제 비판한 영화죠. 명작입니다. 새로 이제 최근에 또 새로 만들어졌더군요. 그리고 이 양반 나온 영화는 아니지만 쇼군 드라마죠.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한국인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곳에 보면은 영국인들이 가서 일본의 어떤 사무라이 정신, 무사도 정신 이것을 보고 와 하고 이제 찬양하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서구의 폭력성이 여기에 투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서구에는 일종의 네크로맨스 그리고 어떤 냉혹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투영되고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 이것과 이제 접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스트 사무라이 이런 거 찬양하고 이런 이제 일본인들 현대적인 일본인들이 봤을 때는 웃기는 이제 문화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이제 일부 세력은 이것을 일본의 이제 문화 상품으로 해외에 팔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른편 영화 이제 고지라죠. 이건 역시 일본의 이제 군국주의, 가미카제 이런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 죽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말고 삶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대만을 둘러싸고 이제 일본과 중국이 충돌했는데 일본 내에도 분명히 이제 이런 두 가지 문화가 믹싱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평화를 희구하고 그리고 이제 과거 2차 대전 때 일본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일들 이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런 세력이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이 사무라이 정신 이런 것을 이제 인택트하게 보호해서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어떤 전쟁에 대비하는 것. 물론 모든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군인 정신, 무사도, 전사 이런 거 다 있죠. 자, 그런데 일본이 과연 이제 대만을 둘러싸고 어떻게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대만은 공식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국의 일부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있죠. 일본 역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대만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자, 이제 만약에 대만을 둘러싸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중국과 이제 어느 정도 딜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홍콩이 넘어갔을 때 홍콩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별도로 이제 중국과 딜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 내에 있는 해외 자산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인택트하게 보호해준다. 이런 조건 하에 홍콩이 이렇게 양도된 것은 사실입니다.
뭐 대만에 대해서도 일본이 그런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랑은 좀 상관이 없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나 일본, 대만 이런 나라에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는 이제 중국은 미국의 친구가 아니지만 일본은 우리의 친구지 않냐 이런 질문을 받고 글쎄 이 동맹도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이나 한국 이런 나라들이 미국을 악용하고 이용해 먹고 미국의 재산을 빼앗아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트럼프가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트럼프가 과거 80년대부터 했던 생각입니다. 일본이 잘 나갈 때 전 뉴욕에 이제 부동산을 사들이고 이것을 트럼프는 지켜봤죠. 그때부터 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달러를 벌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미국을 악용해서 미국의 부를 빼앗아갔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죠.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뭐 이 성인 한 명당 2,000불씩 풀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뭐 트럼프가 결심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세 수입을 이제 돌려주는 거죠. 일종의 환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 시민들이 지불한 그것을 다시 이제 돌려받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돈을 풀어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것은 내년에 있을지 모르는 이제 중간선거 대비용이죠. 물론 뭐 트럼프가 이렇게 풀어도 바이든만큼은 이제 풀진 않죠. 바이든은 정말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뭐 그래도 패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하면은 국가 빚은 늘게 되고 또 물가는 오르게 되겠죠. 자, 이제 뭐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50년 모기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젊은이들이 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는 사람들은 50년 모기지 하면 50년 동안 나누어 내도 되기 때문에 쉽게 집을 살 수 있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엄청난 이자를 이 미국인들이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모타이제이션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모기지 할 때 금액을 일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매년 내는 금액의 이자와 원금 비율 이것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이자가 압도적입니다. 보시면은 첫 해 내는 거, 자 이자가 무려 이제 33,000불, 이것은 50만 불을 빌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원금은 1,300불만 줄어듭니다. 자 그렇게 계속 20년 동안 내도 원금은 5만 불밖에 까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3만 불 정도 이제 이자를 내는 거죠. 이러다가 마지막에 갈수록 이 원금이 빠르게 이제 축소됩니다. 이런 식으로 빚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장기 모기지의 맹점입니다. 자, 이것을 뜬금없이 꺼낸 이유는 블랙락과 상관이 있습니다. 블랙락은 2018년, 2019년부터 이제 계속 미국의 일반 이제 주거용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런 투자 펀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 시장이 왜곡이 되죠. 그런데 바이든 때 들어서 엄청난 유동성을 확보한 이런 펀드, 그리고 전 세계 이제 글로벌 국부 펀드 있습니다. 이들이 주택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아파트 한 동 전체, 그리고 어떤 아리조나 어떤 마을에 새로 나온 집들, 이건 뭐 수천 채를 도리를 치고 캐나다 국부펀드, 노르웨이, 그리고 거대한 중국 자금들. 실제 이 중국은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을 미국 내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중국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월세 혹은 만약에 이제 이 금융 사모펀드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이자를 갖다 바치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은 결국 거대 금권 세력의 미국 일반 서민들을 빚의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자, 미국 젊은이들은 어차피 이제 싱글하우스, 이제 뭐 애도 많이 놓지 않고 결혼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팩트하게 살면서 집값이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을 지탱하지 않으면은 일단 프로퍼티 텍스, 주정부 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재산세, 그렇죠. 그리고 경제가 만약에 이제 부동산 버블이 터지게 된다. 이때 경제는 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이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것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50년 모기지까지 극단적인 정책까지 나온 거죠.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집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집을 복수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은퇴하고 나중에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집은 계속 매물로 나오게 됩니다. 일본도 동경이나 이제 몇 군데 지역을 빼면은 집값이 이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뭐 최근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이 좀 오르지만은 그대로 이제 여전히 뭐 버틸 만한 수준이다 이런데 동경은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일반 젊은이들은 뭐 집 사는 것도 다 포기하고 집값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 트럼프 행정부는 집값 유지를 위해서 이런 정책까지 쏟아낸 겁니다. 이것을 또 이제 젊은이들의 민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정책은 중국의 거대 자금들, 그리고 캐나다, 유럽에 있는 거대 국부 펀드들, 이들이 들어온 거,
여기에 들어왔는데 미국 서민을 이들의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트럼프가 미국 서민들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이런 정책을 쏟아내니까 미국 젊은이들이 이제 분노하고 마가 진영이 분열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가시면 잘 나옵니다. 블랙락이 어떻게 미국의 이제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또 이 지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50년 몰기지를 도입하고 이런 내용들 이런 거 보면 이제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법을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거대 자금을 여기에 쏟아붓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오픈 AI는 샘 알트맨은 미국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 이런 뻔뻔스러운 이야기까지 하고 있죠. 엄청난 손실을 매달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정부가 이제 도와달라는 겁니다. 자, 이 오러클로부터 시작된 어떤 AI 도미노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매우 저렴한 이제 AI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뭐 몇 가지 위험은 있습니다. 야, 중국이 하기 때문에 혹시 무언가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위험성은 있는데 어쨌든 코스트 측면에서 미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AI를 쏟아내고 있죠. 자, 그런데 미국 역시 소비자들의 수요 여기에 이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가격을 너무 이제 높이 책정하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을 시켰는데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샘 알트만 같은 경우 이제 버틸 수가 없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뭐 중국이나 미국의 다른 어떤 AI 관련된 비즈니스 이쪽에 비해서 하나의 이제 생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소프트뱅크는 엔비디아 주식을 몽땅 다 팔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샘 알트만의 이제 오픈 AI 여기에 이제 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거죠. 오픈 AI는 5천억 달러 기업 가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분기에만 120억 달러, 하나로는 뭐 15조가 넘습니다. 이 정도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여기에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미국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르헨티나에 또 벌써 이제 뭐 400억 불을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약속은 했습니다. 뭐 실제 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AI 업체 이제 돈을 주겠다. 그리고 오래클이 하는 이제 거대 메가 프로젝트 여기도 이제 미국 정부는 돈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매우 저렴하고 효율적인 A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국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은 있을 겁니다. 사이버 보안 관련되었어요. 자, 이런 이슈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겹쳤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책보다 거대 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민 관련된 이슈도 그렇습니다. 지금 수백만 어느 정도인지는 모릅니다. 뭐 1,000만도 넘을 겁니다. 이 정도의 사실은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의 농장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거대 농업 기업들 그리고 식품 가공 기업들 뭐 타이슨 이런 데서 불체자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여기에 손을 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도시로 흘러온 불법 입국자들 있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도시로 흘러나온 그런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이제 잡아서 이렇게 쫓아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 국민들은 이제 상당한 어떤 뭐 정서적인 좀 그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동요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한국에서는 미국의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은 야, 불법 입국자는 다 쫓아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시지만 그런데 정작 이제 미국인들 공화당 지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쫓아내야 된다 이런 이제 강경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만 상당수는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자 이제 그 사람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 게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체류 지위를 온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바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레이건은 강력한 친이민 정책을 펴면서 정권 잡고 그리고 공화당 30년 동안 의회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지지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 이제 도시 지역에 들어와서 이들을 색출하는 작업, 이들을 이제 뭐 애를 놓고, 뭐 아이들은 미국 시민권자겠죠. 또 이제 가정이 해체가 되고 파괴가 되고 이런 장면에 대해서 이제 심리적인 동요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쉽게 쫓아낼 수 있는 최근에 온 이제 불법 입국자들, 이들은 농장에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예 손을 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빌 게이츠 같이 이제 미국의 농업을 지배하는 세력, 이들을 위한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사실은 좀 심각합니다. 중간선거. 그리고 급기야 이제 오늘 이 앱슈타인 파일 관련돼서 일부 내용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이메일들 이런 내용을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이제 앱스타인과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나쁜 일에 트럼프가 좀 연루가 되어 있다. 이런 게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 때문에 트럼프가 막은 것이 아닌가. 만약에 막았다면은 이런 내용으로 또 동시에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뒤에서 이제 컨트롤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전반적인 상황이 트럼프에게 이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에도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원래 지지했던 세력들 뭐 이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했던 세력이 그대로 이제 투표장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민 관련된 문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젊은이들의 실업 문제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민자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막 연방 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 잡아가고 이런 모습을 공화당 지지자들도 미국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은 어떤 이제 파시스트적인 속성 그리고 이제 국가주의적인 속성 여기에 저항하는 그런 이제 국민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독립을 이루었죠. 자, 그런데 배지도 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이 미국인들은 냉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정심이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무언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좀 심하다 이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자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 마가 진영도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원래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친이민 그리고 자유시장이죠. 원래 미국 민주당이 보호무역, 보호관세도 때리고 그리고 반이민 정책입니다. 외국 노동자들 들어오는 거 막고 국내 노조를 보호하고 이렇게 했죠. 이러다가 이제 지금 뭐 확 바뀌어버렸는데 자 어쨌든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